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 약간의 조정이 나오려는 모습이 이 고점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보는 게 좋을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미 반도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회사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반도체 후공정 그 중에서도 검사와 패키징 전문의 이 장비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요 고객들은 OSAT부터 PCB, 파운드리 업체 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계 1등의 점유율 세계 1등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러한 상황이라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리포트가 예전에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22년을 기준으로 정체된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삼성만 하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기간 단축시켜주겠다. 다시 단축을 시켜주겠다. 이 정부 차원에서의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의 속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국가가 아날로그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날로그가 디지털 쪽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을 좀 많이 낮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전부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 이 정부 기관들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바꿀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반도체다 보니까는 반도체 역시 계속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장비 구매하려고 막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패권을 위해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1등 장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판매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뭐다? 지금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최근에 상승률이 상당히 크게 보여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 말고도 한 가지 사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내용이 이 위성 사업, AI 뭐 이런 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성 사업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이 종목이 뭐냐면 인텔리안 테크, 예, 여기 있네. 예, 인텔리안 테크,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텔리안 테크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물론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급을 딱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집을 저점에서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까지 사모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기관 계속 사고, 특히나 사모펀드 투신 사고, 여기에 외국인까지 더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인텔리안 테크 위성 관련 사업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 역시도 한미 반도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핵심 사업, 주목을 받는 거 반도체 후공정 장비 거기에 더해가지고 위성까지도 함께 더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업황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미래가 밝아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뭐 크게 깨지는 모습이나 이런 게 안 나오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는 비교적 편안하게 보기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걸 좀 찝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파동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없을 거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현재 위치에서 봐야 될 걸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을 봤을 때 뭐가 보여지고 있다? 최근 3일 동안 횡보는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이 매도가 연결되면
단기 조정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이 외국인의 매수 때문에 올라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어진다면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11선 이탈하면 2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상황이 보여지다가 갑자기 플러스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에도 가격을 버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는데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기대감 가지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기서 플러스 나오는 것 때문에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순위는 이 외국인의 움직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지라인 한번 놓고 보자면 일단 바로 아래에 있는 이 11선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고 이탈하면 21선인데 만약에 이제 21선까지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간다. 그러면 이 하단 61선 부근까지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웬만하면 여기는 이탈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인데 왜 벌써 얘기하냐? 알고 당하는 거랑 모르고 당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이제 공부의 개념으로 이러한 부분이 핵심이구나라는 걸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수급 좋고 업황 좋으면은 그냥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어디로 정하고 움직이지 말고요. 이 돈 들어왔으니까 돈 들어오는 게 꺾이기 전까지는 좀 유지를 해보는 게 괜찮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추세가 꺾이는 게 어디일까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 21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21선이 완벽하게 꺾이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거 괜찮을 것 같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한미반도체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적인 사업은 지금 상당히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호적으로 살펴보면 좋겠고 두 번째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에서 매도를 계속하는지 매수로 바꿔주는지 이걸 최우선적으로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은 당장은 11선이지만 21선까지 11선 이탈 시에 보여줄 수 있고 여기마저 빠지게 된다면 그럼 그때는 볼린저 밴드 하단 61선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뭐다? 전고점 돌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세에 꺾이기 전까지 여러분들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기준 이제 추세 어떤 걸 좀 봐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21선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요 한미반도체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응 좋으면 또 한미반도체 찍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